안녕하세요. 썸어피셔 사이언티픽의 박근준입니다. 오늘은 NGS 패널의 두 가지 대표적인 기술을 소개합니다. NGS에서는 보통 앰프리컴 패널과 하이브리드 캡처 패널이라는 두 가지 기술로 원하는 유전자 타깃의 DNA만 잘 간출해내서 NGS 실험과 분석을 합니다. 참고로 썸어피셔의 아이언 플랜트 NGS 시스템에서는 두 가지 기술의 패널 모두 가능한데 아이언 트렌트 자체에서는 아이언 앰프리식이라는 앰프리컨 패널 기술을 제공하며 다른 패널 회사에서 만든 아이언 트렌트 호환 패널 중에서는 하이브리드 캡처 패널도 있습니다. 퀴아젠이라든가 에즐런트, 셀레믹스 등에서 제공되고 있는 패널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영역을 분석하느냐에 따른 NGS 종류는 이렇게 나눕니다. 가장 아래 홀 지놈 시퀀싱 WGS는 모든 DNA를 시퀀싱하기 때문에 유전자도 있고 유전자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WES 홀 엑솜 시퀀싱은 모든 유전자의 엑손 부분의 DNA만 잘 추려내서 시퀀싱합니다. 가장 위에 타겟티드 시퀀싱은 패널을 사용해서 원하는 유전자 또는 유전자 내에서도 어떤 특정 엑손이나 영역만 타깃으로 정해서 그 부분 DNA만 따로 준비해서 NGS 실험과 분석을 합니다. 만일 어느 유전자를 분석해야 할지 모른다면 홀 엑섬 시퀀싱이나 홀 지놈 시퀀싱으로 모든 유전자를 분석하게 되고 어떤 유전자를 분석할지가 확실하다면 패널을 이용한 타겟티드 시퀀싱을 합니다. 홀 지놈 시퀀싱이나 홀 엑섬 시퀀싱에서는 아무래도 비용이나 시간, 분석 난도가 너무 높아지는 문제도 있고 실제로는 정작 원하는 유전자 데이터는 적게 나오고 필요 없는 유전자 데이터만 많이 나오기도 해서 특히 병원 등의 클리니컬 시퀀싱에서는 패널 시퀀싱이 많으며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보험도 패널 시퀀싱에만 적용됩니다. 패널 기술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며 참고로 NGS에서는 패널과 어세이라는 용어가 같이 사용되고도 있습니다. 앰플리콘 방식이 왼쪽, 하이브리드 캡처 방식은 오른쪽 그림입니다. 앰플리콘 방식에서는 타깃 유전자 부분을 PCR 증폭할 수 있는 프라이머를 만들어서 그 부분의 DNA만 증폭해서 실험을 합니다. 프라이머를 만드는 것을 패널을 디자인한다고 표현하며 대부분의 데이터가 분석되는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하이브리드 캡처 방식은 밀 DNA 단편들을 만들고 즉 단편화라는 과정이 처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프로브를 사용해서 타깃과 겹쳐지는 DNA 조각들을 모두 끌어모으는 방식이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타깃 영역 바깥으로 걸쳐지는 서열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의외의 발견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특히 진단이라면은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도 없고 답변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 들어가지 못하고 낭비되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설명한 리뷰 논문 등에서는 보통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필요한 DNA 양은 앰프리컨 방식이 훨씬 적고 환자 부담이 줄고 NGS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실험도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빠르고 대부분 타깃 DNA만 증폭이 되기 때문에 생산된 데이터의 대부분이 타깃에 속해서 온 타깃 퍼센트도 높습니다. 하지만 적은 수의 유전자만 타깃으로 하는 패널에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고 패널이 커져서 수십 개, 수백 개 유전자를 커버하기 위한 수백 개, 수천 개 앰프리콘이 되면 그 모두를 효율 좋게 증폭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유니포미티가 낮아지고 CNV, 카피너 베리에이션 분석도 어렵고 또 퓨전 분석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언 트렌트에서 제공하는 앰프리콘 방식인 아이언 앰프리식이 되면서 많은 수의 유전자 패널로도 퀄리티가 좋은 프라이머 디자인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앰프리콘 패널 방식의 단점들이 극복됩니다. 타깃 유전자들 모두에서 효율 좋게 PCR 증폭이 되기 때문에 NGS 데이터가 골고루 충분하게 나와서 커버리지 뎁스도 모두 다 잘 나가게 되니까 유니포미티도 높아지고 CNV 분석도 가능하게 됩니다.
궁극적인 타겟티드 시퀀싱 패널이라고 할 수 있는 홀 엑솜이라든가 홀 트랜스크립톰 패널까지 가능하며 퓨전 트랜스크립트 분석은 RNA-seq을 DNA-seq과 동시에 할 수 있는 패널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논문 사례들입니다. 우수한 아이온 앰플리식 패널들이라면은 원탁의 퍼센트가 높거나 SMV 분석 정확성이 높은 것은 당연하고 유니포미티도 95%, 97% 이상은 물론이고 인델이라든가 인설션 딜리션,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퓨전 분석 모두 매우 높은 정확성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패널에서 높은 정확성으로 검증되어 여러 가지 논문으로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 앰프리콘 패널에서 안 된다고 했었던 퓨전 트랜스크립트, 즉 융합 유전자 분석은 이렇게 RNA 패널로 가능합니다. 유전자 1의 엑손 4 뒷부분과 유전자 2의 엑손 8 앞부분이 융합된 이런 퓨전 트랜스크립트가 있을 경우에는 이 경계선의 앞뒤 부분에 프라이머를 디자인해서 양쪽에 걸쳐지는 mRNA가 있을 때만 그 부분이 PCR 증폭되어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그 유무를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융합 유전자 분석도 중요한 그러한 패널일 경우에는 RNA-seq과 DNA-seq이 동시에 가능하게끔 만들어집니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전형으로는 새로운 퓨전 트랜스크립트를 찾을 수는 없지만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분석해야 할 타깃이 정해져 있는 대부분의 클리니컬 시퀀싱에서는 이 방법으로 충분한 셈입니다. 매우 효율적으로 타깃 DNA를 잘 증폭해서 NGS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언 앰플리식 패널 시퀀싱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압도적인 성공률입니다. 기존의 다른 NGS나 아니면 패널 시퀀싱에서는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여겨졌던 샘플들, 실패하는 샘플들도 여기에선 성공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 연구과제나 논문 등에서 언급되는 사례이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이 성공률이 반대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즉, 엠피리컬 시퀀싱은 많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타깃에 대한 효율적인 PCR 증폭이 어려울 거라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었는데 아이온 앰플리식에서 그러한 점이 극복되면서 2018년에는 썸업시와 일루미나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빅뉴스도 있었습니다. 이건 일루미나에서 아이온 플랜트의 앰플리식 패널 일부를 도입해서 일루미나 NGS 장비에서도 앰플리식4 일루미나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썸업시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루미나는 이를 통해서 일루미나에서도 FFP 샘플 같은 매우 적은 양의 DNA 샘플을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 두 회사 사이트에서는 이런 설명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썸업셔의 아이온 앰플리식 패널에서 1나노그램 DNA 또는 RNA, 그 다음에 일루미나 사이트에서도 1나노그램 인풋의 타겟티드 시퀀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NGS 정확성이나 성공률이라는 것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더 많은 환자의 더 다양한 퀄리티의 DNA에 대한 NGS 정확성과 성공률은 NGS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NGS 패널 기술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NGS에서는 장비보다 패널이 중요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은 앰프리콘 패널과 하이브리드 캡처 패널의 장단점 비교 그리고 앰프리콘 패널의 단점을 상당히 극복한 아이온 앰프리식 패널 테크놀로지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